네, 저희들이 보고 있는 대로 남북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실험장 폐쇄를 대회에 공개하기로 했고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한다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오늘 추가로 나온 내용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대회에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 표준시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4월 20일 풍계리 핵실험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줬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밝혀진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실험장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그리고 기자들 초청해서 공개적으로 이거 폐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의지와 가시적인 조치들을 보여준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여기 표준시는 2015년도 뭐 8월 달에 자기네들 이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무슨 왜 우리가 이제 동경 표준시를 쓰느냐 이게 네네. 일본 제국주의의 그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 표준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30분 차를 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회의장에 딱 가보니까 평양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한쪽에는 예. 또 우리 서울 시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이건 이제 옛날대로 다시 돌리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분야의 통일뿐만 아니라 언어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좀 기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핵실험장 폐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말이죠. 2008년이었죠. 그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그 이벤트와 좀 비교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그러한 이벤트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런 핵실험장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조금 더 보여주는 계기는 되겠지만 네. 네. 이것만으로 이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완전히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으로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공개 폐기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만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일부에서는 어차피 뭐 거의 지금 용도 폐기될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 반면 또 김정은 위원장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경도가 네. 하나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것은 경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4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핵실험 때 썼고 2번 경도 같은 경우에는 2차부터 6차까지 다 썼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경도를 새로 확장하고 금방이라도 핵실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3번 및 4번 경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야 이거 뭐 용도 폐기된 거다 그게 아니고 3번과 4번은 지금이라도 당장 핵실험 할 수 있는 거다. 나 그것을 한미 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취재진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 보면 정말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걸 폐쇄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생중계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가능성 충분히 있죠. 지난번에 이제 냉각탑 붕괴하는 거 전 세계에 해서 이제 생쇼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3번, 4번에 대한 정말 이 경도에 대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붕괴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입구 자체를 붕괴시킬 건지 아마 그런 이벤트는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불가침을 약속해주면 왜 핵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 또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맞바꾸는 그런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완전한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그 문서로 합의한 것에 이제 북한의 정권이 어느 정도 의미를 둘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2005년 9.19 선언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포기하는 안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문서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원하는 이러한 불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력, 그러니까 재래식이건 핵이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미국이 문서로서 보장을 해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기 이전에 네. 이러한 문서를 이제 합의해 주는 것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이제 핵국가로 인정하는 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비핵화의 어느 특정 시점을 정해서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는 시점이 오면 미국과 이런 협정을 맺도록 한다라는 것을 합의하는 그런 수준의 회담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핵폐기 어떤 시점, 그 단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 동시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동결, 그다음에 무슨 뭐 불능화, 그다음에 폐기 크게 보면 이 세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네네.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각각 뭐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이게 이제 동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비아 방식이 잠시 나오긴 하더라도 리비아 방식이 공식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 폐기를 일단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북미 수교를 하든지 체제 보장을 해주든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살짝 여기는 긴 간극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접근 방법은.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제 계속해서 그 도보 다리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설득을 이제 좀 했을 거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낮추라고. 또 이제 어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75분 동안 전화 통화하면서 이걸 좀 수준을 좀 낮춰라. 그래야 이게 무슨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행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가.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제 세부적인 상황, 소위 말하는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화 통화를 상당히 길게 가졌는데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도 공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좀 청와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간 연내 종전 선언 구상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네. 종전이 실제로 국제법적으로 해결되는 평화 협정과는 좀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국제법적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북 간에는 사실 그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다만 그 정치적 선언이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느냐 하는 부분은 그러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춰졌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 핵 비핵화 부분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 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해소가 되고 또 군축 문제, 군비 통제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신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종전 선언이 실제로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내의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비핵화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군비 통제나 군축 문제에 관해서 또 어느 정도의 진전된 상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 연내에 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여부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앞서서 어디에서 열리는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두 곳, 세 곳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이제 몽골이나 싱가포르 등의 지역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과 이제 북한이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나서는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지역을 좀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비행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편의 문제도 그렇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북한 쪽에서 여행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과 싱가포르는 두 국가가 정치적으로 그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배제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이 오롯이 북미 간의 회담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것이지 네. 그 회담이 열리는 국가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립적이면서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로서 몽골과 싱가포르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몽골은 이제 북한의 대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은 그 인프라 자체가 사실 싱가포르만은 못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국 쪽에서는 만약에 두 곳 중에 한 곳을 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네. 싱가포르 쪽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잠깐 장소 예상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저기 우 박사님 말씀하신 데만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김정은이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참매라고 하는 것 전용기가 거기까지 날아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그 정도로 날아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한 번도 날아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걸 타고 가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그런 데 대한 의문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지금쯤 되면은 싱가포르로 만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매가 지금 시험 비행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징후도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네. 그 자체는 부담이 될 거고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국제회의 하기 좋은 게 6, 7, 8월 달입니다. 그 딱 세 달 동안에 몽골의 모든 그 국제회의 그다음에 뭐 민속제 포함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이때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때는 기후는 좋은데 네네. 인프라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이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가 나을 거고 또 북한이 생각할 때는 그곳까지 전용 열차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울란바토르가 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두 나라가 기싸움을 어디까지 해서 결론을 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우정엽 세종영수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